오랜 진통 끝에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의 품으로 가는데요. 노조와 거제 시민 등 지역 여론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속 320km 속도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가 공개됐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양산 증산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다각도의 회생 전략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7월 마스크 전면 해제 이후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가을 축제도 잇따라 열리는 만큼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0여 년간 진통을 겪던 끝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더 좋은 조건으로 인수 의향서를 제시하는 기업이 없다면 한화그룹이 최종 투자자로 확정되는데요. 오랜 시간 끌어왔던 매각을 두고 노조와 지역민들은 어떨까요? 전주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난 2001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21년 만입니다. 최대 주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과 하나그룹이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은 스토킹호스, 즉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 뒤 별도로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최종 투자자가 바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입찰 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으로 변수가 없으면 올해 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 규모는 2조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는 특혜와 밀실 매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해명을 하고 싶거나 뭔가 올바르게 정말 승사가 시키고 싶다고 하시면 정말 피눈물 흘렸던 우리 해당 사자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각 과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산업은행 측은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매각 소식이 갑작스럽긴 하지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산업은행으로 가고 절반 이상은 대우조선에서 갈라먹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갈라먹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거든요. 이제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대우조선해양. 이번 매각이 확정되면 하나의 주력 산업인 방위산업과 조선업 분야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거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거제시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것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괄 매각 형태로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노동자들이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제시도 매각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도 복합 쇼핑몰의 불이 거의 꺼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양산 증산 상권의 상황인데요. 사실 이곳은 최고 상권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곳입니다. 양산이 이곳을 살려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에 들어갔는데요.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에 지역마다 빈상가, 문 닫는 상인 소식은 비단 양산만의 일은 아닐 텐데요. 이 노력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산 증산의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그 규모만 무려 축구장 11배. 600여 곳이 넘는 점포 중 절반 넘게 문을 닫았고 곳곳에는 임대 문구만 즐비합니다. 인근의 다른 상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집 걸러 또는 옆집마다 임대와 매매가 걸려 있습니다.
수익도 너무 안 나고 유동인구도 너무 없어서 이거를 장사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3개월 동안 알바생도 많이 있었는데 알바생 유지도 전혀 안 돼서 다 자르고 이제 저 혼자 하고 오후에는 또 엄마랑 같이 하고 있는데 양산 전체 인구 3분의 1인 12만 명이 집중된 물금에 바로 옆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부산으로 가는 지하철역이 있는 증산. 기대감이 커지며 상가는 더 많아졌지만 20년째 개발이 지연 중인 부산대 유휴 부지의 경기 침체는 가혹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난제가 된 증산 상권. 하지만 양산은 다각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유동인구가 적은 점에 착안해 경남의 소상공인 특허거리 지원에 도전에 성공했고 과감히 먹자골목 조성을 선택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먹자골목과 증산 상권을 알리기 위해 양산과 상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곳에서는 패션쇼와 빛의 거리, 플리마켓 등 사람을 유입하기 위한 명소화 노력도 이어집니다. 공모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또 외부인들도 먹자골목을 방문할 수 있는 필수 방문 코스로 이렇게 좀 육성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도 계속 계획을 해서 유동 인구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불 꺼진 상가에 다시 불을 켜겠다는 의지. 어려운 지역 상가들의 상황을 호전시켜 다른 곳에서도 희망의 불을 켜는 불씨를 나눌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속 320km 속도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공개됐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차량을 제작하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고속차량의 해외 시장 진출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열차가 선로를 따라 들어섭니다. 시속 320km급의 EMU 320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경기도 수원까지 차를 타면 4시간이나 가야 하는 거리를 1시간에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기존 KTX는 열차의 엔진인 동력이 앞뒤 차량에 배치된 동력 집중식이라면 EMU 320은 모든 차량의 아래쪽에 동력이 나눠서 설치된 동력 분산식입니다. 현재 달리고 있는 KTX EM과 같은 방식인데 속도가 더 빨라진 겁니다. 동력 분산식 차량은 동력 장치가 분산되어 상대적으로 가용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력 분산식 차량은 경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력 분산식은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 있고 가속력도 좋습니다. 역과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철도 환경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도 동력 분산식 열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속 200km에서 300km까지 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고속 차량의 수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근 30년 동안 고속열차 국산화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했고 마침내 세계에서 4번째로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국산화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업체인 현대로템이 우리 경상남도에 입주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90% 국산 부품에 오직 순수한 국내 기술로 탄생한 고속열차 EMU 320. 약 1년 반 정도의 시운전 기간을 거치고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작황이 저조한 데다 산지 재배 면적도 줄었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나 한숨을 내쉬긴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배추 3포기와 무 1개, 고춧가루 1근, 쪽파, 마늘, 생강을 골랐습니다. 김장을 하기 위해 장을 봤는데요. 62,5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작년 대비 약 30%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상승한 건 배추, 무, 깐마늘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는 작년 대비 약 70%, 무 한 개는 약 90%, 깐마늘 1kg은 약 12%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9월 현재 출하되는 배추는 해발 600m 이상 강원도 지역에서 수확되는 고랭지 배추가 대부분입니다. 강원도는 올여름 폭염에다 집중호우가 잇따르면서 고랭지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약 4,0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김장철 채소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올랐지. 옛날에 1,000원 들었다면 올해 2,000원. 그렇게 비싸. 없는 사람 살기 힘들지. 김장 때 같지 그러면 누가 김장해 안 하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마트보다 저렴하다는 전통시장에서도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되죠. 판매량이 조금 줄었죠. 많이 줄은 편이죠. 정부는 10월 초까지 배추 3,000톤, 무 1,200톤 등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이후에 중고랭지 배추에 이어 남부지역 배추가 시장에 공급되면서 배추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이후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써온 마스크를 벗는 게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한데요.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 명에 이르는 데다가 가을 독감의 우려까지 남아있어서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는 개천절과 대체 공휴일 등 사흘간의 연휴가 잇따라서 야외 나들이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많아서 인파가 몰리는 모습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의 방역 거리를 잘 지키되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크는 항상 지니고 다니셔야겠죠.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오는 겨울 코로나19의 재유행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길고 길었던 감염병의 위기에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영농학생축제가 27일 김해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14개 시도에서 학생 선수단 등 15,000여 명이 참가해 전공 분야와 실무 능력, 과제 이수 발표 분야 등에서 솜씨를 겨룹니다. 또 농생명 관련 전시체험 부스와 공동학술대회, 현장 연구대회 등도 진행돼 미래농업 비전과 연구 성과를 소개합니다. 1972년 경기도 대회를 시작으로 열린 전국 영농학생축제는 매년 14개 시도별로 열리고 있으며 51회인 올해는 경남도 교육청 주최로 김해 생명과학고를 중심으로 김해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남에서 이건희 컬렉션 영원한 유산 전시가 열립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은 다음 달 28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3층 전시실에서 이건희 컬렉션 영원한 유산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삼성그룹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 소장품 1,500여 점 가운데 일부가 전시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 40여 명의 작품 60여 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건희 컬렉션 영원한 유산 전시는 지역 미술관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유치 경쟁 끝에 경남은 광주, 부산과 함께 올해 첫 순회 전시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